자, 도면 9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스케치 잡고, 얘는 뭐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탑4 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이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가로 세로가 70에 70. 그 다음에 얘를 먼저 1차 돌출합니다. 1차 돌출 70, 70짜리 사각형 그려주시고 1차 돌출인데 높이는 6mm가 제일 깊네요. 6mm 정도를 뺀 뒷값이 그 번호는 1번을 기준으로 할게. 1번의 뒷값은 22mm니까 22mm에서 6을 뺀 16mm 정도 1차 돌출합니다. 16mm. A 기준으로 할게요. 1번에 B번호 1번 A형. 그래서 뒷값을 22mm로 잡고 6mm 최종 깊이 따져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상 또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형상은 지금 그 가운데 그 직선 홈 그 바나나 형상이죠. 그런 거 빼놓고 이제 전체적 테두리만 그려가 도출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형을 그려보면 먼저 이쪽에 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 자르기. 그래서 치수를 보면은 얘는 4mm, 여기에서 여기까지 4mm, 그리고 2B면 얼마야? 여기 2B, 2가 10mm, 그 다음에 B는 56mm. 그러면 66mm니까 위에도 4mm가 되겠네. 4mm. 그리고 얘랑 얘는 수평, 얘랑 얘랑 수직. R값은 10mm.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값이 56mm죠. 56mm. 56mm? 아니구나. 46mm가 되겠네. 10을 빼니까 46mm. 그 다음에 못따기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형상 하나 있어야겠네. 그래서 여기는 못따기가 얼마냐면 못따기가 표기가 안 돼 있어. 7 정도 접을까? 7? 못따기 7. 7 너무 커 보이네. 한 6 정도. 육 정도 하겠습니다. 6. 거의 못따기 6 정도로 해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 90도.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은 수평. 그 다음에 수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보조선 하나 필요하네요. 얘는 45도. 그 다음에 거리값이 16mm. 그리고 여기는 10mm. 그 다음에 모서리 필렛 주시고 RU. 이렇게
해서 또 형상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네요. 원, 이쪽에 오른쪽 구석에 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원은 30파이. 30파이 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치수는 여기 치수가 20mm.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45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맞추라는 것 같아. 보니까 45도 보조선. (45도가) 맞겠죠? 45도 합시다. 여기 45도. 완전 정이 됐죠?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고 자르기. 이렇게 또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여기 자르면 안 되죠. 반대쪽은 F가 얼마냐? 56mm. 10을 빼니까 46mm. 그 다음에 5mm 선이 더 필요하네. 여기 5mm 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8mm 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조선의 거리값은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5mm.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 20도짜리 선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원이 하나 껴 들어가죠. 원은 이렇게 하나 껴 들어갑니다. 이 원과 얘는 탄젠트. 그 다음 R값 넣어주시면 완전정이 되겠죠. R값이 6이니까 12파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됐으면 자르기로 해가지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 하나 더. 그 다음 자르기. 이렇게 해서 형상이 더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는 필렛 들어가야 되네. 필렛 R6짜리 필렛.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얘는 높이가 6mm죠. 6mm만큼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고, (6mm) 돌출. 다 됐으면 6mm 돌출하면 되고, 6mm 돌출. 그래서 전체 높이가 22mm가 나오면 되겠죠? 22mm. 22mm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제 깎아내야 돼요. 5mm만큼. 그래서 위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제 반대로 역으로 깎아내는 형상 들어가면 되지.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려주고. 파이
60짜리 원이 되겠네. 36이니까 60짜리 60짜리 원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그려주시고, 그래서 얘는 각도가 사이 각도가 몇 도냐면 52도. 그 센터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얘를 45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는 52 나누기 2 26도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다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필요없는 선 잘라버립니다. 얘가 이제 가운데 선이고, 여기다 양쪽 끝에다가 원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고, 원은 12짜리 원. 그 다음에 옵셋. 옵셋은 6mm짜리 옵셋. 그 다음에 자르기 이용해서 다 잘라버리시고, 자, 해결책이 없다고 했더니 해결책이 없으면은 치수를 지우셔야 돼요. 치수를 지워가지고 지워도 티가 안 나요. 이걸 지웁시다.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에는 요 형상을 도시 투영 해줘야 되고, 도시 투영 말고 원을 그려야겠네. 원 그리고 안 잡히게? 안 잡히 도시 투영. 여기 원을 하나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양쪽으로 C가 얼마냐면 14니까 7mm씩 7mm씩 옵셋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르기로 해서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커팅이죠. 커팅을 5mm만 커팅해 주시면 되고, 역으로 커팅 5mm. 치수가 뭐 있나 보네요. 다시 숫자. 팔곡선이 다시 돌출 커팅 5mm. 이렇게 커팅 되고요. 여기가 좀 문제 생기겠는데, 이게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3mm만 그 필래. 먹나? 먹게 먹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게 지금 스케치 필렛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 부분. 꺼내야 되나? 데미지.
아까 요거 좀 제가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 좀 해주세요. 스케치에서 필렛 주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 스케치 필렛을 줬더니만 제대로 안 깎여서 직각으로 했습니다. 직각으로 했더니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멍만 뚫어주시면 되겠죠. 구멍 뚫어주셔서 완료하시는 걸로. 그래서 얘랑 얘는 동시입니다. 그다음 치수 넣어주시고, 치수는 8. 그 다음 관통. 자, 요게 지금 도면 9에 대해 해당되는 모델링이고요. 우리는 수정을 또 더 할게요. 여기서 뭐로 할 거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을 더 뚫어버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구멍을 뚫자고요. 어떻게 뚫냐면 여기다가 구멍을 더 뚫읍시다. 이쪽에다가 여기 이 바나나 형상이 있죠. 바나나 형상에다가 구멍을 또 추가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 치수는 똑같이 8mm로 해가지고 8 돌출을 컷 해주시고, 구멍을 더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수정 작업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자율적으로 해주시는데, 뭐 추가로 뭐 이런 데다가 또 형상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18짜리 엔드밀 들어가야 되니까 못해도 한 10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길이를. 그리고 모서리의 필렛도 5 이상, 6 정도가 좋겠네요. 직선홈이 되겠네. 그럼 이거 안 먹을 텐데 5로 합시다. 5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돌출 컷 한 4mm 정도 이렇게 해서 형상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완성시켜 주시고, 컨트롤 S 저장. 그리고 아까 그 진나씨가 떴던 그 오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 시트 크기 조절할 때 너무 작은 걸로 선택하면 그게 변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큰 거나 작은 거나 그게 자동인지 아니면 수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변한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뭐 문제 있으면은 이제 수정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도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A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A3 정도로 해서 확인.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1대1로 잡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도 수정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도면화 작업해서 이제 하나 불러오는 거죠. 이제 요거 불러와가지고 이게 평면도가 돼. 평면도. 그 다음에 ESC 눌러주고 얘를 더블 클릭, 클릭 한번 해서 이제 1대1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수정할 거 없으면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하나 만들어 주시고, 투상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면도를 뽑아야 되는데, 정면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투상면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얘를 밑으로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절단면이 있죠. 단면도는 어떻게 뽑냐면, 단면도 뽑는 것도 이제 알려드리면, 여기 단면도 뽑는 기능이 있어요. 도면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투상면 뽑는 요 오른쪽 네 번째, 왼쪽 네 번째죠. 그 단면도 요 형상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방향 선택해 주세요. 방향.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쯤이냐, 여기죠. 여기 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단면도가 나오죠. 단면도까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정면도 방향이고, 이건 단면도고, 그다음 평면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장점이 뭐냐? 우리는 입체도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입체도는 얘를 기준으로 뽑는 게 이뻐요. 요거. 얘는 뽑기가 어렵고,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체도 뽑아주시고. 요 정도만 있으면은 얘는 치수를 다 표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만 이제 해주시면은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캐드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장한 다음에 캐드 파일을 넘겨가지고 캐드에서 치수 기입이라든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다이렉트 할게요. 그냥 치수 기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나씩 해보면 먼저 70mm. 70mm가 아니었네요? 69였네. 무시할게요. 그냥 저 70을 했었기 때문에 70mm로 해서 치수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70mm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들어가잖아요. 공차는 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공차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공차를 활용하시면 되고, 좀 이따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지금 얼마냐면 10mm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그리고 공차가 들어가죠. 공차는 대칭으로 해서 0.1mm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 뒤에 0이 붙는데 0을 원래 자동으로 없어져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하다가 0 숨길 수 있는 거 혹시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0을 자동으로 숨기는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치수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대칭 들어가죠. 0.1. 0.1이 아니군요. 요거는 대칭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도 이게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맞춤 공차 맞춤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0값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100분의 5 이렇게 공차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는 얼마냐면 F도 56이죠. 56 들어가셔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그래서 마찬가지 공차 들어가지 대칭 0.1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5mm 추가 붙고요. 그 다음에 8mm, 15mm. 그 다음에 R값. 그 다음에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그냥 그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오는 게 못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선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하던 방식대로 그리셔가지고 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보조선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조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가상선의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려서 만든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활용하시면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작업을. 선을 그려서 이렇게 얘를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알려드렸죠. 요거 원에 가셔서 원의 피치원 개념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원하고 이 원 찍어주시면은 형상이 나온다. 잠깐만요. 두 개는 안 잡히나? 요 기능을 써야 되나? 잠깐만요. 요거는 좀 저도 해봐야겠네. 세 개를 찍어야 되나? 아, 이게 참 저도 이제 잘 쓰는 기능이 아니다. 잠깐만, 금방 거는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지금 요거는 다시 저도 연구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중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건너뛰고, 안 되면 뭐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는 건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시선이 있는데요. 지시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 A라는 글자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지시선 뽑을 수가 있어요. 지시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아래다가 기입을 할 수 있으면 요 클릭을 해주시고 뽑은 다음에 뭐 4-R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보기가 좀 안 예쁘네. 그 다음에 R 값이라든지 원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지시선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지시선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8 드릴 관통,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 쭉 해주시고, 어차피 치수 기입 개념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부품 번호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는 요게 이 지시선 필요 없으니까 기타 속성 가셔가지고 숨겨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면화 시키는 건 작업을. 그 다음 각도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 값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AD에서 이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표면 걸치기 있죠. 표면 걸치기 같은 경우는 요걸로 써요. 요거 그 부품 번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표면 걸치기를 넣을 수 있는 이게 자동 기능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먼저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 형상, 우리가 주로 쓰는 형상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X 또는 Y 이렇게 기호 넣어 주시고, 이렇게 지시선을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수를 이게 표면 거치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치기를 넣어 주시면 되고,
표면 거치기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기능 이용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저장하시고, 저장은 먼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도면으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CAD 파일로 다 저장을 합니다. CAD 파일을 저장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도면화 작업을 추가 더 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마스터캠에서 추가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다 됐으면은 이제 그 CAD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CAD에서 한번 불러와 보고, 자, 이제 CAD에 불러온 거죠.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 수정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치수를 기입해 봤더니 치수가 곱하기 2로 또는 뭐 50%밖에 안 나온다는 게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70mm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죠.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여기서 또 수정 작업을 또 해야 한번. 왜 하냐? 여러분들이 캠 작업을 해봐서 아시겠죠? 캠 작업에서는 치수라든 중심은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레이어 설정으로 제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CAD 파일이 레이어 설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지우고 하시는 게 나아요. 자, 수정 작업으로. 그리고 작업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얘를 한번 이동시켜 주는데, 이동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이동시켜 주냐면, 요거를 이제 이동시킬 때 위치를 0,0으로 그냥 이동시키세요. 0,0이 뭐냐면, 요 CAD 원점 있잖아요. CAD 원점에다가 얘를 옆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도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무브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서 엔터, 그 다음에 끝점을 찍고 시작점 찍고 종점은 0,0, 0,0 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CAD상의 원점에 일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마캠의 원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는데, 이때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때 주의할 점은 버전을 2000 버전으로 다운시켜야 돼요. 2000LT. 그래야지 9.1에서도 먹는다는 뜻이에요. X 버전이 있고 9.1 버전이 있는데, 9.1 버전은 무조건 2000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캠 2000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마캠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마캠 불러오시고, 그래서 파일에 열기 가셔가지고 또 저장한 거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네. 잠깐만, 뭘로 저장했지? 캠 2000. 캠 2000 저장. 다시. 이렇게 딱 맞게 불러와지죠?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여기서부터 다 하시겠죠? 밀링의 기본값 가셔가지고 표면 가공 들어가고, 그래서 표면 잡아서 진행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페이스 커터 하나 만들어서 세팅해 주시고, 그래서 페이스 커터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 드릴 가공 또 추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옵션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중심점만 잘 찍어 주시면 되니까, 구멍은. 그래서
그래서 또 센터 드릴 작업 또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캠 작업하실 때, 캠 작업은요, 여러분들 NC 데이터 뽑는, 그러니까 NC 데이터 작성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NC 데이터 프롬 짤 때 들어갔던 접사 조건 그대로 정모시켜 주시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뭐 제 분야는 제가 많던 과목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시고 이제 깎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제 쓰시면 돼요. 특히 가공 쪽으로 가실 분들은. 선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선반 쪽으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선반도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CAD 파일이 있으면 또는 3D 형상이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하던 건 마무리 짓고. 아, 캠 작업하시기 불편하시겠다, 생긴 게.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만들었어요? 작업했어요? 이거 지금 이 도면? 캠 작업 다 알려줬어요? 날라갔어요 이거? 이거 쉽지 않은 도면인데?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걸 하시네? 어? 아 이게 쉬운 도면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되게 수정을 많이 해야 될 도면인데? 블랭크 기능 아시죠? 블랭크 배웠어요 혹시 블랭크? 블랭크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돼. 이런 건 하실 때는 이게 뭐 컴퓨터 운영 밀리 기능사 수준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도면은 이거 되게 복잡한 도면이라서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활용을, 그러니까 그 캠 설정하실 때 하여튼 잘해 주셔야 돼.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꼬여요. 블랭크라는 건 그거예요. 그 안 보이기 기능. 그래서 캠 설정을 한 도형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윤곽 가공 다 끝났으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켓 가공 작업을 진행할 건데, 포켓 가공할 때는 새로운 도형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형.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새로 그려서 하시는 게 낫죠. 여러분 회사 가시면 이런 작업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예전에 회사 갔다가 충격 먹은 게 이거였거든요. 아, 이거 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가 하려고 했더니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있는 계신 분들도 워낙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냥 뭐 전혀 뭐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법으로 막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포켓 형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좀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라서 겉돌 텐데, 그래서 뭐 안 깎이는 것으로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영역을 더 좁히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좀 널널하게 퍼뜨린 건데, 좁히신 상태에서 실제로 깎이는 부분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추가 작업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캠 작업이 끝났으면은 나중에 이제 못따기 할 때도 문제 생겨. 못따기 할 때도 필요한 선만 불러다가 또 추가 작업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다 됐으면은 숨겨주시는 게 좋죠. 숨기 기능 이용하셔서 숨겨주신 다음에 필요한 거 불러다가 작업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현장 가시게 되면 복사 기능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복사 기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구를 저장해서 불러와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저도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 공구를 저장해서 불러 쓰는 게. 근데 이제 거기 사수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세팅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구 같은 거 실제로 회사에 쓰는 공구 그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불러와 그냥 적용만 하시면 돼. 캠 설정하시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이제 실력 넣으시는 데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은 작업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가 이제 문제인데, 못따기 할 때도 블랭크를 기능을 많이 잘 쓰시면 좋아요. 블랭크, 언블랭크. 블랭크는 숨기는 기능이고, 언블랭크는 숨긴 거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원래는 간단한 거고. 언블랭크 하시게 되면 이제 숨겨온 게 있어요. 이렇게 숨긴 것들. 얘를 이제 불러오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못따기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깊이가 낮아가지고. 요렇게만 해야겠는데, 못따기? 못따기를 딴 데는 바닥이 1mm라서 못따기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챔퍼 109가 그리고 NC코드 뽑은 다음에 저기 SSCNC까지 돌려봐요? SSCNC 안 돌려봐요? SSCNC 돌려봐요. SSCNC에서 가공 다 잘 나오셔야 돼. 이거 마캠에서 아무리 잘 돼도 NC 데이터가 엉성하게 나오면은 그거 가공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 설계자로 가시려면은 그 많이 오래 안 떠요. VCNC도 뭐 SCNC도 오류는 안 떠요. 오류는 안 뜨는데 하여튼간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SCNC까지 마무리 지셔야 돼요.